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성원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일반인들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팁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희 법무법인 성원을 알리고 그런 팁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에 사법시험 50회를 합격하고 201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법무법인 정인이라는 곳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법무법인 성원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한 매우 젊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 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랑 함께 법원에 현장 견학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렸던 나이이긴 한데 그때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면서 있었던 기억들에서 아마 제가 그 판사님이 하는 말이나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어머니께 그 저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막연하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그 7살 때 법정 견학이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계속 저의 장래희망은 법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생리대 지원 사업 같은 그런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중3 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제가 2008년 그러니까 29살이 되기 동안 한 10년 넘게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부 장학금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돈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항상 어려운 고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했던 생각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리대 지원 사업도 제가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로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편모 가정,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좀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망한 중3 때 사춘기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가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가정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빗대어 이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무엇을 하고자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 힘든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본인의 선택과 의지만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자신의 길이 어떻게 선택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그리고 내일이 힘들 수도 있고 모레도 힘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생각했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테니, 지금 힘들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셔서 희망찬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일반적인 송무, 그러니까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여러 가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제기, 간세청에 대한 민원 제기, 조세심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세심판, 그리고 M&A라든지 기업 경영에 대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원은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단지 젊은 것 하나만으로 저희의 강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음에 대한 패기와 열정으로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 그분들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스스로 의뢰인에 대한 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의뢰인이 한 가지를 얘기했을 때 10가지, 20가지를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결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제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는 대전, 대구, 강주 모든 전국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뒤로는 그런 관할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14년 동안 변호사를 해오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해결해 왔는데요. 모든 사건들이 다 저에게는 제 스스로의 사건과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건은 그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도움을 청한 변호사가 그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건 자체는 그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건을 함께하는 그 순간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건이 형사 사건이었는데요. 아주 어린 학생이 이제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이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도 가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담당 경찰, 초기에는 검찰에 대한 모든 진행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증거를 취합해서 경찰의 협조도 구하고 검찰에 제출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정서를 제기하고 피해자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피해자에 대한 그 권리 구제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행해야 될 지원까지도 함께 처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많지만 국가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케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법인 성원은 지금은 매우 젊고 열정이 가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 중심주의로 모든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결국 법무법인 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점은 고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고민하고 막막한 사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로펌이 되고 싶습니다. 사건이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법률적인 본인이 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답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가끔씩 놀랄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제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사건에 대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웹서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조금은 습득하신 뒤에 정확한 이제 상담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그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과연 변호사를 벽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법률 지식만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A라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 때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D라는 방법,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이 잘 되었을 때 또는 못 되었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이 문제를 과연 내 스스로의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사람의 문제인데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좀 숨기거나 아니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물어보면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기를 꺼려 하시는데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오픈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받으셔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어떤 문제인지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이거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다,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아니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은 제일 먼저 주변에 어떤 일반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녹음이라든지 또 피해를 받았다면 사진, 아니면은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까지 이런 정보와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빠른 상담과 함께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은 각 사건마다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 또는 가사사건,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을 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공방으로 각각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경우와 피의자인 경우로 나눌 수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고소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고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고소인이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처음에 조사를 한 번 또는 두 번을 받거나, 그리고 만약에 고소 사실이 재판에 회부가 됐을 때는 증인신문까지 약 2번에서 3번 정도의 관여의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경찰과 검찰을 얘기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에 혐의가 있다고 봐서 재판이 해부하는 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취합된 자료를 능가하는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무죄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서 진행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은 20일, 1심은 6개월, 2심은 8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사건이 아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건이 많은 이혼 사건이나 상속 사건처럼 가사 사건인 경우에는 특히 이혼 사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가 가졌던 재산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재산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8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이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속가, 그러니까 속가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죠. 청구하는 금액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자료의 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이 되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요. 피고인인 경우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사, 가사, 행정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먼저 소송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소송 비용이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성원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더 로이어라는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회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어떤 사건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팁도 드리고 또 저희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